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그 마지막 시간 대운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작수법. 우주의 공전은 인간 일생의 공전과 같고 지구의 자전은 인간 생활의 자전과 같으므로 일생은 공전하고 생활은 자전한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의 찰나부터 우주와 더불어 우주 속의 우주의 한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주도 일정한 공정 궤도의 레일을 타고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도 살아가는 동안 운명 궤도의 레일을 타고 운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의 진로를 인간 대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위에서 흔히 쓰는 말로 어떠한 일의 결과를 보고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 대운을 잘 타고 나야 되는 것은 물론 흥망성쇠의 모두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무리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대운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을 세우는 방법. 대운을 세우는 방법의 기준은 생월을 기준으로 하여 세우고, 양년생의 남자와 음년생의 여자는 순행하고, 음년생의 남자와 양년생의 여자는 역행하도록 인생 행로가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 차후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왜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운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태양의 위성은 지구요, 지구의 위성은 달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 무리는 태양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태양과 지구는 경도에 있고, 달은 지구와의 인력 관계에 있어 위도, 즉 횡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질서적이고 정밀한 우주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지구와 달의 인력관계로 나타나는 경사도는 66.5도가 되어 우주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목화 토금수 중 어느 물질이냐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목화 토금수 중 어느 물질이냐와 계절 및 기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때를 잘 타고났다, 때를 잘 못타고났다를 설명한 것인데, 이처럼 태양이 공전함으로써 지구에 나타난 일년이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회자전함으로써 발생된 일일이나 그 단위만 다를 뿐 원리는 같은 곳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월을 기준으로 대운을 정하는 것은 계절의 중요성도 있지만 계절 발생의 원인과 결과가 모인 곳, 즉 내가 태어난 생월이 나의 인생 출발점이 되므로 생월을 대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 대운의 기간을 10년씩 나뉘게 되는데, 왜 10년씩인가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달은 지구의 주위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며 우주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 태양과 지구와 달은 또 한 무리가 되어 북극성을 중심으로 우주운동을 하고 있다. 이때 이들의 무리들이 북극성을 목표로 삼고 한 바퀴 돌아오는 기간이 120년이 소모되는데, 120년이라는 단위는 지구에서 인간이 볼 때 120년이었지만
태양계의 무리들이 볼 때는 우주를 이래 공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고로 지구의 120년은 우주의 12달과 같아 10분의 1이 되므로 인간 대운 기간을 10년씩으로 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우주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운을 설정하는 방법. 양남, 음년은 순행하고 음남, 양년은 역행한다고 했다. 본래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므로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짝수년에 태어난 그 양력으로 짝수년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대운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정상적으로 나가고 그 홀수년에 출생하신 남자분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짝수년에 태어난 여자는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는 것이 그 역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홀수년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순행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년의 천간을 보아 남자가 양의 천간년에 태어났고 여자가 음의 천간년에 태어났으면 운의 진로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여 순행이라 했고 자기가 태어난 생년의 천간을 보아 남자가 음의 천간년에 태어났고 여자가 양의 천간년에 태어났으면 운의 진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하여 역행이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말씀드렸고 책은 좀 어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간, 갑병, 무경, 임, 음간, 을, 정, 기, 신계 합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면은 그게 양간이고 두 개를 건너뛰면은 그게 음간이 됩니다. 순행운, 남자가 양년생이고 여자가 음년생인 사람이 출생월이 인월이라면 운로의 방향은 임부터 시작하여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되어 지지의 순서대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순행하는 운입니다. 천간만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흘러가고 지지만 보면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쇠로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월주만 알게 되면은 태어난 달의 기둥만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역행이냐 순행이냐만 알면은 대운의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지요. 다음은 역행운. 남자가 음년생이고 여자가 양년생인 사람은 출생월이 인월이라는 운로의 방향은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지순의 맨 마지막 자 다음이 인이 된다는 말이다. 천간은 개, 임, 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이래 거꾸로 이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데 거꾸로 돌아갑니다. 지지는 축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간지지, 간지를 한 번에 부르게 되면은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갑진 이런 대운순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순행과 역행으로 대운이 만들어지면 대운은 반드시 삼합의 국을 이루고 있다. 음년생의 남자와
음년생의 남자와 음년생의 여자인 경우 남자는 역행하고 해자축, 술류신, 미오사, 진묘인 역행하고 여자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이 목국이죠. 사오미는 화국이고 신유술은 건국이고 해자축은 수국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역행을 하니까 해자축이 수국이 되고 술류신이 건국이 되고 미오사가 화국이 되고 진묘인이 목국이 됩니다. 순행운 아래 그림의 흑색 블록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역행운 아래 그림의 백색 블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 네모로 해가지고 저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돕니다.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인데 우리 예전에 보면 손으로 뭐 잡는 거 보셨죠? 뭐라가 육식갑자 잡는 거 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해가지고 막 이래 손가락으로 잡아가면서 하는 도사 비슷한 사람들 보셨죠?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7번째 되면 충이 되고 6번째 되면 8번째는 어찌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대운수 뽑는 법. 대운의 수를 신운 세수라고 하는데 앞에서 월주를 설명할 때 12저루가 매월별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운은 천간운은 한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100년이 지나야 100년 동안 운이 흘러가고 110년 돼야 다시 한번 돌아오지요. 지지 대운은 120년이 돼야 한번 돌아옵니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에 같은 운이 한번 흘러갔다가 똑같은 운이 다시 돌아오려면 60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세운에서는 60년이 걸리죠. 그래서 한번 지나간 운은 다시 안 온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는 겁니다. 대운에서는 지나간 운이 다시 돌아오려면 천간운만 같은 천간운이 돌아오는데도 100년이 걸리고 같은 지지운이 돌아오는데 120년이 걸리고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운이 돌아오려면 60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운은 10년에 한번 천간에 같은 운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지지는 13년에 한번 같은 운이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60년, 61년이 돼야 한 바퀴가 돌아서 같은 운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한번 지나가면은 같은 운이 돌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세운도 똑같은 운, 천간이 같은 운도 10년에 한번 돌아오고 지지가 같은 운도 12년에 한번 돌아오고 천간 지지가 같은 운도 세운에는 60년이 돼야 한번 돌아옵니다. 운이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그 운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대운에서는. 대운수 뽑는 법. 대운의 수를 신운 세수라고 하는데 앞에서 월주를 설명할 때 12저루가 매월별로 기준이 된다.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의 이후는 미래가 되고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의 이전은 과거가 되는데 순행하는 사람은 미래절을 쓰고 역행하는 사람은 과거절을 쓴다는 말이다. 순행하는 사람은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다음날 저루까지의 날짜를 모두 세고 역행하는 사람은 내가 출생한 날로부터 거꾸로 지난달 저루까지의 날짜를 모두 세면 며칠이라는 수가 나오게 된다. 이때 계산한 총 일수가 예를 들어 23일이라면 이를 3으로 나눈다. 23 나누기 3은 7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남는다. 2가 남으면 1을 더하고
이를 절상이라 하며 7 더하기 1은 8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대운수는 8이 된다. 또 계산한 총 일수가 19일이라면 19 나누기 3은 6, 나머지 1이 남는데 1이 남으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대운수는 6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냥 만세력 보면은 대운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갖다가 딱 찍게 되면은 그 바로 옆에 남자는 몇 대운, 여자는 몇 대운 해가지고 바로 옆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운수를 뽑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운수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행운 대운의 흐름. 임인월에 출생한 사람, 순행. 경, 기, 술, 정병기, 갑계 이래 돼 있는데 순행을 하니까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로 순행합니다. 대운주의 시작은 월에서 시작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태어난 월을 알면은 순행하냐 역행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쭉 써주면 됩니다. 순행을 하면 순행하는 순대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기를 쓰면 되고, 역행하면 역행하는 대로 갑계, 경기, 무, 정, 병, 을, 갑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한 대운은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렇게 됩니다. 천간만 따로 부르면은 신경기, 무정병을갑 거꾸로 하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죠. 그걸 거꾸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다음은 지지는 해, 축자, 해, 술유, 신, 미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해자축은 수국이고 신유술은 금국이고 오미는 화국이 되네요. 순행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린 거는 이 책이 오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해자축을 목국이라 해놔서 이 책이 한 번씩 그 오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오자가 툭 튀어나오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사실과 다른 게 나타나니까. 다음 순행인 사람은 목국, 화국, 금국으로 대운이 흘러가고 역행인 사람은 수국, 금국, 화국으로 대운이 흐른다. 그러므로 똑같은 인월이라도 순행운과 역행운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며 이 사람의 운세 또한 전혀 다른 운을 받아 살게 된다. 같은 사주라도 순행하냐 역행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사주를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42년 3월 5일생 양력 남자 순행운 이모년생이고 임인월생이며 대운수는 1이다. 이러면은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1대운이니까 계묘를 1로 쓰고 갑진을 11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을, 병, 정 가면서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이렇게 쭉 쓰겠지요. 계묘와 갑진 대운이 목국에 해당이 되고 을사, 병호, 정미가 화국에 해당이 됩니다. 무신,
기유, 경술이 금국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유술 아닙니까? 사오미 다 들어보셨죠? 그 국을 정하는 방법들. 인간의 대운수는 10년씩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1살, 11살, 21살, 31살 순으로 10년씩 운이 정해졌고 또 10년마다 운이 바뀌게 된다. 뭐 대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10년 대운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뭐 대운 이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사주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10년마다 바뀌는 운이 올해 또 새로 바뀌나 보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운의 바뀜은 그 크게 30년, 즉 국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운이 한번 들어오면 30년이 가게 되죠. 대운 10년씩은 천간년의 운에서 5년과 지지년의 운에서 5년 하여 10년인데 이것은 천간의 지지와 대운에서 5년씩 그 운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다. 천간운 3년과 지지년의 운을 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뭐 학파는 여러 학파가 있으니까 뭐 그런 학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935년 5월 1일생 음력 남자 역행운 홀수년에 태어나서 역행하겠지요. 을해년생이고 신사월 출생이며 대운수는 9,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을해, 갑술, 계유. 경진, 기묘, 무인은 9대운, 19대운, 29대운이고 목국에 해당이 됩니다. 정축, 병자, 을해는 화국에 해당이 됩니다. 39, 49, 59. 갑술과 계유는 금국에 해당이 됩니다. (1962년) 7월 2일생 음력 곤명 역행운 이민년생이고 정미월 출생 대운수는 8 역행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병호가 8 을사가 18 갑진이 28 이래 흘러갑니다. (1955년 9월 15일생 음력 곤명 역행운 곤명이 홀수년에 태어났으니까 역행하지요. 순행을 하지요. 홀수년에 남자가 태어나면은 역행을 하고 홀수년에 여자가 태어나면 순행을 합니다. 을미 년생이고 병술월생 대운수는 3 순행을 합니다. 정해 무자 기축 정해 3 무자 13 기축 23 경인 33 신묘 43 임진 53 계사 63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예 보겠습니다. 1977년 12월 27일 오시생 곤명 대운수 1 정사년생이고 개축월생 1대운입니다. 갑인 1대운 을묘 11대운 병진 21대운 정사 31대운 무오 41대운 기미 51대운 경신 61대운 이것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대운 작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 10개의 동영상 정도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왕초보 탈출하기는 충분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면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도 뭐 미국에는 사주 자체가 없고 일본하고 뭐 중국, 대만 정도만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사주를 볼 수 있고 나머지 나라는 아마 사주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 사주 명리라는 것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고급 학문이기 때문에 또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갖다가 알려 그러면은 자기 혼자 공부해 가지고는 꽤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혼자서 공부해 보려고 한 10년 동안 애를 무지 썼는데 결국은 혼자서 공부해 가지고 책을 덮다가 다시 펴다 덮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인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그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서 수많은 사주를 갖다가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면서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되면은 이 학문은 음의 학문이다 보니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따지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을 보는 수준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고수급에 이르게 되면은 이 사주를 갖다가 안 봐주게 됩니다. 왜 사주를 안 봐주는지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이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프라이드에 흠집이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수들은. 그래서 논쟁 자체도 싫어하고 그래서 논쟁될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고수들은. 그래서 처음 사주를 배우면은 상당히 사주도 많이 보고 말도 많이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점점점 실력이 나아지다가 이 절정 고수에 이르게 되면은 거의 사주를 봐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했는데, 사주 공부를 오랫동안 수십 년을 했는데, 사주를 잘 안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수일 가능성이 한 절반쯤은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고수는 아니고요. 사주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해서, 명리학을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서, 깊이 있게 잘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깊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간단한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오래 한다고 해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정도를 이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 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주팔자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을 갖다가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한 해가 바뀌도 그렇고.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을 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말이라도 알아들으시라고 이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올린 동영상을 가지고 내 사주 내가 보기 방법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사주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만원 20만원 주고 보는 정도 그 수준의 사주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운명을 맡길 정도가 되면은 뭐 간단하게 학원 가서 한 달 뭐 중고등학교 그 수학이나 영어 들어도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데 그 간단하게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그 자기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운명을 맡기는데 뭐 1, 20만원 주고 어떻게 자기 운명을 보고 맡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라고 했고 또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확한 거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내 사주 보는데 1000만원 들었다, 3000만원 들었다, 5000만원 들었다, 구단하는데 1억 들었다. 그거 제대로 된 걸까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가진 것이 많으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남에게 나눠줄 만큼 나누어줄 만큼 넉넉하지 않은데 그 힘들고 괴롭고 약해진 마음 때문에 그런데 재산을 탕진하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자기 운명과 자기 미래는 사실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불안하니까 남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부분도 남의 사주를 상당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주 고수분들이 뭐 사주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가르쳐 주면은 내 등 쳐먹기, 뒤통수 쳐먹기 딱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관상 잘 보는 사람은 관상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떻다 알 수가 있지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한 1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내 자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뭐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주를 보고서도 상당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떤 운이 오는지, 이 운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들고 그런 운이 올 때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살아가시라고 뭐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팔자 왕초보 탈출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가 과정은 앞으로도 알려드릴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은 그 부분들도 생각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